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학생이 이전에 학교에서 하는 강의와는 목소리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맞고요. 대역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작게 해야 해요. 제 방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책상에다 두고 몸을 숙여서 해서 그런 건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 맞으니까, 좀, 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사실 오늘 강의는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그 변질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이, 글쎄요. 시험에 막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공구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느냐. 이 붕당 정치가 이 나중에 환국이라 그래가지고 분열 약간 그 붕당 정치에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붕당이 오늘날의 정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국민의힘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당들을 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당 정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호 공존 이제 같이 이제 국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들이 어떤 뭐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때도 있고 서로 이제 당끼리 이제 견제하는 그리고 또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제 견제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의견이 좋다, 저런 의견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론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도 상호 공존, 상호 견제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당이 좀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의견을 내는지 굉장히 그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이 붕당 정치, 그리고 오늘날의 정당 정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뉴스에서는 좀 이게 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본 취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붕당 정치가 이제 처음에는 상호 공존, 상호 견제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던 붕당 정치가 나중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즉 사약을 주고받는 그 정쟁으로 이제 번지게 돼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환국을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공구 개정 때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1호년 개정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1호년 개정 때는 보통 정조의 업적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러면 이제 정조 그리고 이전에 할아버지 때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영조 때 영조와 정조 때는 탕평 정치를 시행하는데 이 탕평 정치 같은 경우에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던 환국.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붕당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정쟁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탕평 정치예요. 탕평 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11월 17일인데 오늘이 이제 10월 22일이니까 이게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좀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근데 이 강의를 왜 찍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앞으로 이해는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처음에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왜 보충 강의로 실제로 실시를 하지 않냐면 우리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1시간, 2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볼 사람들은 보고 보지 말 사람들은 보지 말아라. 이런 취지에서 찍은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고, 아이, 굳이 내가 이거를 들어야 하냐? 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듣고 싶다. 그러면은 가볍게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보충,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24일 날 하는 거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건드릴 건데, 그때 분명히 이 부분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정말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뭐 좀 그런 친구들만 들으시고, 정말 시험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까지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출제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하기는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처음 이 서론, 이 오프닝만 지금 거의 6분 가량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씀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오늘 공부하게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동인과 서인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완자 1호 개정 완자책의 일부분입니다. 혹시 1학년 친구들 보고 계신다면은 71페이지예요. 71페이지. 71페이지 완자 자료 탐구 자료 4번 부분입니다. 자, 여기 뭐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뭐 노론, 소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오늘날이 정당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국민의당, 뭐 이렇게 당들 많잖아요. 그런 정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인서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훈구와 사림 살펴봤습니다. 자, 훈구와 사림이 엄청나게 싸웠었죠. 일단 이 사림들 같은 경우에는 성종 때부터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에 등용된 사람들이었죠. 주로 어느 관직에 진출을 한다고 했었습니까? 3사. 그치?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 언관직에 진출하면서 훈구의 비리를 공격했던 세력들이 바로 사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훈구는 어떤 세력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세력들이었죠. 즉, 계유정난에 참여해서 세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설명을 드렸었어. 자, 근데 이 훈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부패 많이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훈구 세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훈구 세력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림들을 등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림들이 삼사를 통해서 이 훈구의 비리를 비판하니까 이 훈구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격한 것이 바로 사화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로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 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고려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들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떤 학문을 수용했던 세력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쵸? 중국 원나라로부터 그 당시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신유학을 들여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당시 집권층이었던 권문세족들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성장한 세력들이었고,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에
두 파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파는 급진파 사대부, 그리고 한 파는 온건파 사대부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었죠? 급진파 사대부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 지금 고려는 갈 때까지 갔다 망했으니까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 자,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 분명히 잘못된 건 있지만 그걸 고쳐서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오래된 나라 이거 멸망시킬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급진파 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누구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어떤 나라를 건국해요?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조선을 건국하게 될 겁니다.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어떤 이 조선 왕조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대한 충절,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중앙에 진출했던 이 급진파 사대부 중에서도 일부가 누구의 집권을 도우냐면 세조의 집권을 돕게 됩니다. 중앙에 있었던 이 급진파 사대부 세력들 중에서도 일부가 세조의 집권을 도우면서 우린 이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었지? 훈구파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에 머물고 있었지만 여기 지방에 머물고 있었던 이 세력들은 살인파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성종 때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한다고 그랬었죠? 주로 어느 관직에 진출했다? 중앙에 3사로 진출해서 훈구의 비리를 공격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공격! 자, 그럼 훈구는 맞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사화를 통해서 반격을 가한다고 했었습니다. 사화를 통해서 반격을 가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식으로 4번의 사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림들을 훈구가 아무리 공격해도 사림들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3사로 진출을 했었지만 지방에서는 서원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농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를 통해서 살인들이 죽어도 계속 지방에서 키워서 중앙으로 올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되었다? 사림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는 누가 이제 집권하게 되느냐? 사림이 집권을 하더란 말입니다. 사림이 집권을 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 훈구와 싸웠던 이 사림 세력들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두 파로 나뉘게 돼요. 한 파는 동인, 한 파는 서인으로 나뉘게 돼요. 자, 왜 나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을사사화를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때 왜 을사사화를 따로 설명을 안 드렸냐면 이 을사사화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을사사화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종 기억나십니까?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여러분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 중종도 똑같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를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조광조 세력이 너무 커지고 중종 또한 조광조가 너무 껄끄러워졌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조광조가 기묘사화를 계기로 제거가 되죠. 그 위훈 삭제건을 바탕으로 훈구가 사림을 공격했던 사건으로 나온 게 기묘사화라 그랬어. 어찌됐든 이 중종이 죽고 나서 후사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훗날에 인종이 되는 인물이에요. 인종.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인종을 낳고 얼마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인종을 낳고 이제 그 산후 어떤 그 조리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이제 세 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훗날에 명종이 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종과 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형제겠죠. 이복 형제라고 그래. 배가 다른 형제. 자, 어찌됐든 이 인종과 명종이 각각 중종의 아들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인종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인종의 외삼촌이 인종을 보필해요. 이 사람이 바로 윤임이라고 하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윤임이 인종을 보필하고요. 그리고 또 명종을 보필했었던 외삼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윤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윤씨네요. 그래서 이 윤임과 그 윤임을 따르는 일파들을 큰 윤이다. 그래서 대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윤원형과 그 윤원형을 따르는 무리들을 작은 윤이다. 그래서 소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윤임과 윤원형은 각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조카, 즉 윤임은 인종이 왕이 됐으면 좋겠고 윤원형은 명종이 왕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계속 이제 투닥투닥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종이 사망하고 나서 누가 왕위를 잇게 되냐면 인종이 왕위를 얻게 돼요. 자, 인종이 왕이 되자마자 이 윤임이 윤원형 일파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인종이 오래 못 삽니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후사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이제 이복 형제였던 명종이 그 다음 왕을 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윤원형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윤원형이 윤임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버리게 되니 이 사건을 우리는 을사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게 을사사화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즉 인종의 외갓집 외삼촌이었던 윤임과 명종의 외갓집 윤원형 외삼촌은 윤원형과 싸웠던 그 대윤과 소윤의 갈등으로 나온 게 바로 을사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명종의 이 외삼촌이었던 윤원형이 또 여기서도 이제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윤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종의 어머니였던 여러분들 그 문정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정왕후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자신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약을 먹고 죽거든. 어쨌든 윤원형이 이제 사망하게 돼. 자, 우리는 이렇게 윤원형과 같이 이런 외갓집, 이 외갓집으로서 왕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 사람들을 외척, 그리고 척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다 그랬었죠. 즉,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계기는 외척, 즉 척신 세력, 잔재 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동인들은 강경하게 처벌하자. 즉 윤원형과 그 윤원형을 따르던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자. 이들이 바로 동인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살짝 가벼운 처벌만 합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이 척신 잔재 세력을 어떻게 청산하냐에 따라서 강경하게 처벌하자 동인, 온건하게 처벌하자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인을 이끌고 있었던 우리는 그 영수를 김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인을 따르던 이 서인의 어떤 그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의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 척신 잔재 세력 청산을 바탕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조전랑. 이조전랑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권이 뭐라 그랬니, 얘들아? 사람을 뽑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을 뽑는.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조전랑을 이제 그 김효원 쪽에서 가져가냐, 심의겸 쪽에서 가져가냐, 그걸로도 또 이제 나중에 갈등이 있었어. 자,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일단 주도권을 가진 세력은 동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동인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인에게 어마어마하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바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기축옥사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살펴보자. 자, 일단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인 세력이에요. 서인, 여기 있는 서인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정여립 같은 경우에는 그의 스승이 이이였거든, 율곡이. 이 율곡이가 이 서인의 어떤 정치인적 지주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 이이가 서인 쪽에 계셨기 때문에 정여립도 서인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율곡이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이 정여립이 당을 어디로 옮기느냐? 동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그 정치인들이 막 당을 막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막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 뭐 국민의힘으로 옮긴다든지 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기든지 어떻게 이렇게 좀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당을 옮긴 거야.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 정여립은 뭐가 됩니까? 아, 배신자가 되는 거겠죠. 배신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정여립이 동인으로 옮겼는데도 그렇게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여립은 낙향해요. 시골로 내려가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동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 대동계에서 청년들을 모아다가 무술 훈련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그러한 사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서인들이 동인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선조한테 이르는 거예요, 서인이. 전하, 지금 동인인 정여립이라고 하는 자가 시골에 내려가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다가 무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나중에 군사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여립과 그 정여립이 속한 동인들을 처벌하십시오. 이게 바로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에요. 이때 동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 그래서 동인들이 엄청나게 좀 힘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이제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철의 명령으로 그 당시 동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죠. 엄청나게 공격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까? 이제는 서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항상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서인의 주도권, 그리고 이 정철도 이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정철이 갑자기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건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조라고 하는 것은 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왕자가 이제 그 왕을 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자 책봉 문제를 건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위기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술자리였어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워낙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좀 이제 뭐 이렇게 좀 술을 좀 거나하게 마셨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선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 이제 나이도 이제 지긋하시고 이제 또 세자를 이제 좀 고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선조라고 하는 인물이 좀 되게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게 좀 질투심이 좀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괘씸했나 봐요. 당시 정철이. 아니 내가 이렇게 정정한데 아직 왜 벌써 세자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정철 저놈이 벌써부터 줄 타려고 그러나? 라인 타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 정철을 비롯해서 서인들을 탄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철이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 이 문제로.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 이때 동인들이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서인과 저 정철을 강경하게 처벌하세요. 걔네들이 북인이고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냐 있냐? 온건하게 처벌하자라고 했던 애들이 바로 남인입니다. 남인.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이 윤원영 그 이후 세력들, 윤원영과 친했던 그 척신 잔재 세력 청산 놓고 강경하게 처벌하자 동인, 온건하게 처벌하자 서인. 그리고 이 김용원 쪽에서 이조전랑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심의겸 쪽에서 이조전랑을 가져가느냐 그거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이 동인이 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느냐? 이 건저 사건을 계기로 정철과 서인 세력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강경하게 처벌하자 북인, 온건하게 처벌하자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야. 그럼 지금 당이 몇 개예요? 4개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서인, 그리고 동인이 지금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잖아요. 3개로 나뉘어지게 된 거야. 복잡하죠? 제가 이래서 설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근데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야.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만 예뻐하냐면 북인만 예뻐합니다. 북인만 예뻐해요. 그래갖고 남인과 서인이 이제 광해군이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임진왜란 할 때 조선의 대외관계 할 때 광해군이 무슨 활동했다 그랬죠? 군조 활동했다 그랬죠? 조정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본 조정, 선조가 이끄는 조정은 의주에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반쪽짜리 조정 가지고 내려와서 관군들 그리고 의병들을 지휘했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근데 왜 북인들만 예뻐했냐면 이 북인들 중에는 의병 출신들이 많았어요. 의병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광해군과 이 북인은 같이 임진왜란 때 참여했었던 어떤 전우의 개념이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시겠지만 이 선임 후임하고 친해지게 되는 거는 훈련 갔다 오면 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부대 안에서만 있을 때는 선임들 무섭죠. 이제 막 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갈굼이라 그러죠. 막 그런 거 막 실수하면 많이 혼나고 계속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 뭐 혹한기라든지 뭐 유격 갔다 오면은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하고 뭐 같이 뭐 훈련도 받고 같이 뭐 그다음에 뭐 텐트도 치고 그다음에 같이 밥도 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막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같이 고생하고 오니까 이제 굉장히 친해져고 또 잘해주고 막 그래. 근데 전쟁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로 이제 좋은 거야. 같이 싸우고 친해지고 그래서 북인만 예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북인만 예뻐하니까 이 남인과 서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겠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당시 서인과 여기 있는 남인이 힘을 합쳐서 여기 있는 광해군을 공격해요. 그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서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인과 힘을 합쳐서 광해군을 공격한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야. 그때 인조반정의 근거를 들었던 것이 광해군의 중리외교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사대의 나라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인 후금과 손을 잡을 수 있겠단 말인가? 저 광해군은 의리도 모르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유 그리고 폐모살제라 그래가지고 그 광해군이 어떻게 보면 새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잠깐만. 임목대비. 죄송합니다. 임목대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임목대비야. 그의 이제 이복 형제라고 하는 영창대군을 이 임목대비는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이걸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동생을 살해했던 폐모살제와 이 중리외교 사건을 바탕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누가 집권하게 되죠? 인조가 집권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조 때는 여기 있는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붕당 정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붕당 정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상호 공존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붕당 정치.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호 공존, 상호 견제예요. 물론 여기서 뭐 공격하는 경우는 있어요. 여기 뭐 기축옥사 그러니까 정렬입의 모반 사건과 같이 그 당시 막 서인이 동인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뭐 건재 사건으로 인해서 뭐 강경하게 처벌하고 온건하게 처벌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환국에 비해서는 덜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투닥투닥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상대방을 아예 막 몰살시키거나 그런 모습 없어요. 물론 이 북인 같은 경우도 또 달라지기는 해요. 북인 같은 경우도 달라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오늘날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붕당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남의 잘못 같은 거를 비판하면서 견제하면서 이제 같이 정치를 운영하는 형태를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인조 때부터 또 어떤 사건이 있을 거냐면 뭐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또 숙종 때부터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월요일 날 10월 24일 날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었을 건데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24일 월요일 야자 시간이죠. 오후 7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